서울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이죠. 바로 구룡마을인데요. 이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에서 최고급 위스키 그리고 골프채 이런 호화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? 이동현 차장. 네. 궁금해요. 왜 이런 물건들이 거기에 있었는지. 왜냐하면 빈민촌이잖아요, 거기가. 예,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서울 강남구가 지난 6일 이 강제 집행, 즉 이 철거를 했는데요.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고 불리는 이 판자촌이죠. 이 구룡마을에 있는 주민자치회관을 기습적으로 철거를 시도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있던 2층에서 갖가지 호화 물품이 발견이 됐다. 2층에서?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왜 판자촌, 자, 화면을 보시는데요. 지금 여기가 2층입니다. 이게 주민자치회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아파트, 일반 주택처럼 보이시잖아요. 예. 자, 보시면 저게 이제 고가의 돌침대고요. 그리고 이 마루도 깔려 있고요. 보통 이렇게 주민자치회관으로 쓰인다라고 한다면은 드레스룸까지 있네요. 걸어서 가야 되는, 이게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데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고 전자제품, 대형 TV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각종 골프채나 의자도 뭐 굉장히 식기, 고가네요.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장식장에는 고가의 양주들이 쓱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서 예. 이 단속반원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와인 냉장고까지 갖추고 여러 병의 고가 와인까지 갖추고 있었답니다. 이것이 강남 판자촌이라고 하는 구룡마을 마을 회관의 모습입니다.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뭐 38년산 양주까지 있는데 거의 세세히 100만 원 살펴보니까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예, 로얄 살루트라고 하죠. 예. 38년산 된,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이 발렌타인 30년산 양주. 예. 뭐 100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요. 저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, 또 타이틀리스트, 미즈노 이렇게 그 국적을 넘나드는 고가의 골프채들이 발견이 됐고, 또 고가의 도자기 이런 것들까지 무더기로 쏟아져서 과연 여기가 이 판자촌에 있는 이 회관 맞느냐, 예.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여기에 누가 살았을까요? 강남구청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을 직접 촬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강남구청은 파악하고 있었을까요?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거기를 사용하고 있던 특정인이 있는데요. 주민자치회관 간부로 알고 있어요. 그렇죠. 2층은 아예 거기 몇 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쓴 거예요. 최소한 2, 3년은 됐다고, 이상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불법이죠. 왜냐면 거기가 당초에 농산물 유통 직거래장으로 임시허가를 받아서 사용 중이었는데요. 그게 불법 건축물일 뿐더러 사무실로 사용한 것도 다 위법이죠. 주민자치회관 그 가설 건축물 자체가 주식회사 거거든요. 그 대토지주가 그 회사 실질적인 주인으로 알고 있어요. 저 얘기 다 들어도 솔직히 누군지는 정체가 드러나진 않네요. 어떤 겁니까? 그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. 네. 지금 마지막에 언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대토지주, 그 구룡마을 일대의 땅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주인 어떤 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바로 저 주민자치회관의 주인이라는 거죠. 불법 건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소유주가 있을 텐데요. 그 사람이 소유주인데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한 사람이 2, 3년 전부터 2층을 마치 자기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었고 거기에 고가 물품들을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강남구에서는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서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.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. 저 1층에는 얼마 전에 화재 피해를 입어서 집을 잃은 서민들 여러 명이 와서 살고 있었거든요. 1층에. 그렇습니다. 예. 당초에는 뭐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쓰겠다라고 했지만 그 용도도 아니었고 이 서민들이 1층에 살고 있었지만 정작 2층에는 이 마을 이 주민들의 간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. 그래서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. 그 구룡마을이라는 데가 판자촌이고 밀집도 있어서 그 겨울에 왜 그 불이 나면 그냥 홀랑 다 타거나 거기서 안타까운 죽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뉴스로 다뤄지는 곳인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7월하고 11월에 그런 화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예. 이재민들 6세대가 이 건물 1층에 살고 있었어요. 근데 이 건물이 지금 2010년도에 지어졌습니다. 그리고 2, 3년 전부터 이 사람이 2층에 살았는데 아니 그러면 1층에 이 이재민들 6세대가 사는데 2층에 그런 사람이 저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몰랐냐. 몰랐을까? 그러니까 예. 사람이 살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
저렇게 호화로운 생활하는지는 잘 몰랐을 텐데 이유가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건물 밖으로 나 있는데요. 예. 그걸 판자로 다 막아놔갖고 예. 누군가 이렇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 2층에서 용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던 그 사람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구룡마을에서 이재민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바로 2층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렇군요. 그 구룡마을이 지금 복마전이거든요. 예. 그 강남구청에서는 구청에서 공영으로 개발하겠다 그러고, 그다음 주민들, 그 지주들은 지주들이 개발하겠다 그러고, 그래서 지금 몇십 년째 계속 끌어오고 있는데요. 저분들이 저기에 있는 것은 지주 개발할 때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. 저렇게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이 구룡마을에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 지금 저기 살아야지 어떤 뭐 입주권이라든가 주장을 여러 가지 할 할 수 수 있죠. 있으니까 지금 예. 저렇게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여상원 변호사의 설명을 좀 들으니까, 추가적으로 좀 들으니까 의구심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그러고 의문 나는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풀려갈 텐데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